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코비드-19 바이러스는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은 5,000명당 1명뿐이지만 델타 변이보다 전염률이 높은 무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49개 주에서 발견됐습니다. 러커스 대학생 가운데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이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없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바이러스 치료제로 구충제를 인정하느냐에 대한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 날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우편 투표 등의 기록을 볼 때 게빈 뉴섬 주지사가 소환될 확률이 낮다고 예측했습니다.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 시행을 막기 위해 연방 법무부가 법 집행관 동원 등 모든 방법을 다 쓸 것이라고 법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내일 로버틀리 장군 동상이 내려집니다. 엘살바도르가 오늘부터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자 세계가 불안하게 지켜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이 최초의 슈퍼 영웅인 영화 상지 앤 더 레전드 오브 텐 링스가 아시안 관객들이 몰려 예상보다도 훨씬 강한 관람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협상하면서 미국인 구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영웅 마스두가 구소련과 탈레반으로부터 지켰던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며칠 전까지 탈레반에 저항하던 그의 아들 마스두의 행방에 세계가 주목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슬픈 전설이 될지를 지켜보는 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뉴저지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백악관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뉴저지주 주지사를 포함해서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허리케인 아이다호, 이제 그 아이다호의 말하자면 끝자락이 뉴욕과 뉴저지주를 덮쳐서 5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또 뉴욕주에서는 대부분의 사망자가 뉴욕시에서 나왔는데 시에서도 지하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뉴저지주와 지금 뉴욕주의 비상사태, 재해 연방 차원에서를 선포를 했고 모든 것을 돕겠다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구조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지를 지원을 한다 하는 뜻으로 지금 방문을 해서요. 지금 뉴저지주에 도착을 했고 뉴저지주에서 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진 아이다호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돌아보고 나서 이제 뉴욕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그렇고 어제 오늘 여러분들 노동절 연휴 잘 지내셨어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부
부분적으로 어떤 한 부분에서 가져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총체적으로 이 바이러스 뉴스를 점검하지 않으시면은 약간 현실과는 다른 내용을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가 지금 바이러스가 점점 그 보고가 줄어들고 있다. 케이스가 이런 것들이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완전히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어떤 그 터널 끝에 있는가 이걸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는 아이다호처럼 뭐 루이지아나에서 미시시피 또 쭉 동북부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세계가 다 커넥트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거의 4분의 1은 지금 플로리다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사실은 젊은 사람들 그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백신 접종률이 미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가 뭐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해서 그 주는 조금 다른 주보다 안심할 수 있나? 이게 또 아닌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플로리다주는 나이 드신 분들이 선샤인이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 많이 가시는 곳입니다. 당연히 바이러스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플로리다주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겠죠. 그런 이유로 연령별로 나이 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플로리다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 전국 평균보다도 백신 접종이 특히 어떤 카운티는 많은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플로리다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예를 조금 들어드리겠습니다만 플로리다주가 지금 미국 전국적인 사망자의 최근에 4분의 1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달에요. 미국에서 6,600명이 사망했는데 그럼 하루 평균 뭐 213명 정도가 숨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4분의 1 정도가 플로리다주에서 나왔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백신뿐만이 아니라 뭐 백신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차 뭐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에 마스크 쓰는 것, 거리 두기 하는 것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노동절 연휴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했었죠. 또 학생들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집단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플로리다주는 더욱더 그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여기에 대해서도 7월 달 질병통제국이 발표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옵니다. 7월 달에 미국 질병통제국이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옮기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돌파 감염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는 조금 그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 접종 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뭐 감염이 된다. 이것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거의 아니다라는 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백신 접종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5,00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았잖아요. 그런데도 백신 접종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5,000명당 1명 정도만 그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타주, 버지니아주, 이제 시애틀을 포함한 워싱턴주의 킹 카운티를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최근에 몇 주일 동안에. 그렇고 또 시애틀처럼 백신 접종률도 높고 게다 대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거리 두기도 아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10,000명당 1명만 양성 반응이 나온다.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런 것은 시애틀뿐만이 아니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역시 백신 접종률 높고 여러 가지 그 위생 상태를 잘 지키고 있는 동북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에 비해서 남부라든가 뭐 텍사스 또 플로리다주는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다
쉴드가 방패가 나에게 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들을 미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도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질서정연하지 않은 어떤 때는 조금 부조리다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인 학생들도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많이 가는 러커스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이 온라인 강의에도 참석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22살에 이제 그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로건 홀러라는 남학생인데 이 학생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집과 학교는 70마일이나 떨어졌는데도 결국은 온라인에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카운트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등록금을 온라인으로 내려고 했을 때도 안 됐고 이메일도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어카운트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학생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그 뉴저지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학생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학생이 얘기하기는 참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등록을 하려고 하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백신 접종 받는 거 that's okay. 그러나 나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뭐 자유가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가 그 어떤 운영 과정에서 잘못돼서 안 된다는 거죠. 이 학생의 스텝파더는 백신 접종 받았고 과학을 믿고 백신의 효력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아니 만약에 설령 우리 아들이 백신 접종 받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한들 그게 모니터를 통해서 70마일 떨어져 있는 학교 캠퍼스에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커스 대학교의 대변인이 얘기하기는 학교에서 충분히 학생들에게 정보와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방향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안내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완전하게 100% 온라인으로 나는 공부를 하겠다 하는 학생에 대한 것과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온라인으로 하고 어떤 것은 학교에 가서 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선택한 학생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자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 학교에서 안내를 줬는데 거기에 충분하게 이 학생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러커스 대학교에서는 종교라든가 다른 그 이유로 백신 접종을 맞기를 원치 않거나 맞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외 조치를 뒀다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캠퍼스에 와야 된다면 어떠한 어떤 단단한 조치를 취하고 나서 와라 하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낸 이메일 하나 미스하면 아니면 이메일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못 읽었다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러커스 대학교 한 군데서만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법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해되기도 하는데 오하이오주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팬데믹 이전에는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오하이오에 이제 청원 판사가 뭐 여러 그 판사가 있잖아요. 그 판사가 같은 법원인데 버틀러라는 카운티인 것 같아요. 그 같은 법원인데도 두 번의 소송에서 같은 케이스에 한 번은 이쪽이 원고가 되고 한 번은 이쪽이 원고가 되는 거죠. 그 소송에서 같은 법원 청원 판사끼리 다른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충제로 치료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판사는 병원에게 구충제 줘라 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판사는 아니 무슨 그 판사가 의사냐? 동료 판사에 대해서도 판사가 의사가 아닌데 그게 말이 돼? 라고 구충제 안 돼 라고 판결을 내린 건데
세 아이의 아버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7월 9일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입원을 했습니다. 상태가 아주 나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하이오주의 웨스트체스터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치료제를 다 썼어요. 쓸 수 있는 것들을 쓰고 스테로이드까지 쓰고 그러면서 처음에 상태가 나빴다가 안정돼 가다가 또 나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8월 20일에 이 환자의 와이프가 의사에게 처방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의사의 처방전을 이 병원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른 의사는 구충제를 주도록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직접 봐서 진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처방전만 써준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는 구충제를 이 환자에게 줄 수가 없다. 뭐 렘데스비르라든가 아니면 스테로이드라든가 여러 그 약물 같은 것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구충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면은 어떠한 서로 충돌되는 반응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리고 구충제는 사람이 소도 아니고 사람이 무슨 뭐 말도 아닌데 그 기생충을 치료하는 그것을 사람에게 우린 줄 수가 없다 해서 병원에서 거부했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병원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이 버틀러의 판사가 병원에 3주일 동안 하루에 30mg을 주라고 이게 와이프가 요청했던 거거든요. 구충제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환자에게 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렸으니까 병원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다가 병원에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하는 동안에 항소 결정이 어제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이제 13일인가를 이 환자에게 구충제를 투여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무엇 때문이었는지 환자의 상태는 조금 좋아졌고 어제 이 청원 판사가 얘기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한다. 남편의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가 나빠져서 무엇으로라도 해봐야지 된다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동료 판사가 의사도 아닌 것이고 왜냐하면 질병통제국이나 여러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구충제와의 관계를 이미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동료 판사가 의사도 아닌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족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무엇이든지 해서 환자를 살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렇지만 공공정책은 인간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모든 것을 다 쓰라고 하는 게 공공정책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구충제를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다시 이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자 가족은 지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상태가 좋으니까 더 이상 구충제를 쓸 수 없다고 하고 이 환자 가족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 가족이 생각할 땐 그동안 13일 동안 구충제를 하루에 30mg씩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났다라고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병원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한 케이스를 계속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조사를 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시작된 누구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줘도 된다. 구충제를 줘도 된다. 뭐를 해도 된다.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해서 온갖 루머와 그런 것들이 또 아주 예민한 때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불신과 분열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 사람들이 60몇만 명 생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그 신뢰와 결속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미국은 지금 날마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 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중요한 걸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열도 분열이지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네브라스카를 제외하고 지금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뉴스위크가 잡지 보도를 했는데 무 바이러스라는 게 1월 달에 컬럼비아에서 생겼는데 신종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델타 변이보다도 훨씬 그 전염력이 강한 이 바이러스가 지금 49개 주에 퍼져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다고 하거든요. 8월 30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를 했었던 MU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도 가장 많았었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인구가 9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LA 카운티보다도 100만 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금 뭐 케이스가 뭐 11,000개가 넘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러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백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3월 달에 뭐 국민의 5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2번 다 완료했다고 4월 달부터 완전히 경제를 개방해 버렸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당연히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죠.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도 플로리다주의 케이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12살에서 20살 사이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뭐 오토독스 주이시라든가 이런 아니면 또 뭐 아랍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종교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아주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어느 나라에서나 본인들의 정권에 좁게 어떤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었죠. 우리가 최고로 잘해. 우리가 최고로 잘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정말로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백신 접종을 맞고 싶어도 못 받는 어린 아이들의 사이에서 지금 그 확진율 양성 반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쓰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세 번째 지금 그 부스터샷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버지니아주까지 지금 미국에 변화하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그 주지사 그 소환 문제예요.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뉴저지주를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잠시 들어볼까요? 네. And my thoughts are with all those families affected by the storms and all those families who lost someone they loved. And understand there's still is it two people missing or four people still missing? 네, 네 분은 아직도 지금 뉴저지주에서 아이다 그 타격으로 행방불명됐고요. 그래서 주지사에게 투에다가 물어보니까 four people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Both in New Jersey and next door in New York. They've done an incredible job. 뉴욕과 이제 옆에 있는 주인 이 뉴욕주에서 아이다 그 이후에 아주 훌륭하게 복구 작업, 지원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고 대통령으로서 이제 항상 뭐 연방재해청이라든가 그 담당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EMA 얘기했죠. 물론 연방 그 구조팀도 있고요. 연방 차원에서 어쨌든 지금 이 앞으로 있는 구조 작업, 복구 작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중요한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요.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 선거가 9월 14일이니까 지금 일주일 남았죠. 조지 스켈튼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컬럼을 쓰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컬럼 가운데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 컬럼 리스트가 공화당이 아마 게빈 뉴섬 주지사를 소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산수가 말한다는 거죠. 정치는 산수이기 때문에 2대 1이면 게임은 진 게임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우편 투표 지금까지 거친 그 결과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 아주 그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는데 우선 우편 투표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우편 투표 지금 온 것 보니까 한국 분들도 등록된 유권자의 25% 정도는 이미 보내신 걸로 나오던데 민주당이 28%, 공화당이 25%, 무당파가 18% 그 등록한 사람이 이미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등록된 그 당 멤버를 볼 때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약 2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편투표 보낸 것도 워낙에 숫자도 많은데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많잖아요. 28대 25대 무당파 18%. 그리고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가운데 뭐 공화당에도 투표할 수 있고 민주당에도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 가운데 나는 진보입니다 하는 사람이 40%, 온건한 사람입니다. 무당파에 가깝겠죠. 31%. 아니 그 온건이 진보 40%, 온건이 29%, 그리고 보수가 31% 정도 됩니다. 결국은 온건한 민주당이나 무당파가 예스를 해야지 50% 이상 나와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소환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된다는 건데 대부분의 민주당과 무당파는 우파 공화당이 어떤 이 주지사가 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55년 전에 로널드 레이건 그 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아주 보수당인 보수 공화당을 딱 기치를 내걸지 않았거든요. 주지사가 돼서 업무를 볼 때도 조금 중도적인 입장으로 했습니다. 아놀드 슈와츠네거 그 전에 이제 소환 선거에서 이긴 공화당이지만 슈와츠네거가 아주 보수적인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공화당은 아니었잖아요. 뭐 그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의 공화당에서 만약에 이 게빈 뉴섬이 리콜되고 들어가는 그 레리 엘더라는 30년 동안 샥작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샤크한 말을 많이 하는 그 디스크 자키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분은 너무너무 극단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들고 나오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기본적으로 아무튼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2배 정도 많은데 총기 규제에는 반대를 한다고 하고 뭐 여성에 대해서는 늘 폄하하는 그런 그 차별을 두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온건한 그 무당파나 그 진보적인 민주당이 절대로 그 사람이 주지사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그게 이제 이 컬럼 리스트가 계산한 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죠. 그러나 항상 투표라는 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를 지적을 하셨네요. 아직도 공화당 가운데서는 많이 그 지난번에 2020년에 대선 때 그 깨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우편 투표에서도 공화당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우편 투표는 사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많이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 당일에 직접 나가서 하겠다. 투표 당일에 민주당보다 뭐 공화당이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투표 때도 그랬고 그런 이유로 내가 직접 가서 내 투표용지를 주고 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우편 투표가 민주당이 더 많고 민주당이 더 많으니까 공화당보다 2배 많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론조사 상으로도 58%가 게빈 뉴섬 주지사 소환에 반대하고 39%가 지지하니까요. 또 텍사스주의 그 낙태 뭐 거의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제가 노동절 연휴였는데도 메리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이 텍사스주에서
낙태를 누가 낙태를 좋아서 하겠어요? 그 원하는 그 여성들을 지키도록 연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다시 한번 뭐 말하자면 선포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연방에서 낙태가 합법이기 때문에 텍사스주의 이번 낙태법처럼 강간당했어도 또 근친상간이어도 6주일 이후면 낙태를 할 수 없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또 연방 대법원이 그거 법칙 시행하지 말아라 하고 블록해주지 않았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법무부에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고 말하자면 명령을 내려놨고 연방 법무부에서는 연방 법무장관 자신도 이 연방법을 지킨다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낙태하려는 사람이나 낙태를 시술하려는 어떤 그 클리닉 같은데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연방 법무부는 용납하지 않겠다. 연방 법무부에도 다 법 집행관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집행관조차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텍사스의 법은 더군다나 낙태하려고 하는 사람을 또 낙태를 하려고 도와주는 사람을 우버 운전기사까지 고소를 하도록 독려를 함으로써 고소하고 이기면 돈 줄게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10,000.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법 집행관 역할까지 하게 하는 거다. 일반 시민을 돈까지 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게 미국이냐 뭐 이런 형태로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마치 텍사스가 낙태하려는 사람을 고소해라는 일종의 자경단 비슷하게 시스템을 주정부의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의 하원 의장 뭐 여성이기도 하고요. 이달 말에 의회에서 뭔가를 내놓을 예정이랍니다. 하원에서요.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지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고 여성이 자신의 몸을 컨트롤해야지 되는데 일종의 뭐 이건 성차별이다. 유엔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텍사스의 주지사는 또 선거 투표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법에도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주는요. 남북전쟁 당시에 정말로 노예를 지키는 뭐 이런 해서 열심히 용맹스럽게 싸웠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내리는 것을 내일 하게 됩니다. 이게 법원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내려도 된다 하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가장 큰 동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얼마큼 된다고 하나요? 60푸트 높이니까 한 건물에 한 16층 정도? 보통 한 10feet 정도 되니까 건물이 1층이 그렇게 되는 건물 6층 정도니까 얼마나 로버트 리 장군을 대단하게 그동안 수십 년이 아니고 100 얼만큼인데요. 130년 동안 모셔왔고 그걸 보면서 노예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노예제와 인종차별로 그게 이제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같은 동상들이 로버트리 이쪽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건 있어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인데 뭐 그런 역사를 그대로 둬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내려야 된다는 사람은 그런 것을 보면서 백인 어린이들은 무의식 중에 이게 그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시대가 이제 그런 것을 다 타파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버지니아주에서 가장 큰 유적이기도 하고요. 10층짜리 높이의 동상이니까요. 민주당입니다. 주지사가 랄프 노담 주지사가 2020년도에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이 동상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했죠. 그 소송에 대한 이제 그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고 내일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주지사 얘기가 아주 중요한 스텝이다.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노예제에 대해서는 그게 나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반성하는 마음 또 그로 인한 여러 그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레가시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끝내자 하는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 것은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데 백인 경관에 의해서 거의 10분 동안 9분 몇십 초 동안 무릎으로 목이 눌려서 숨진 그 사건 이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진 뒤에 버지니아주의 가장 큰 유적지가 내일
내려집니다. 이게 오늘의 미국이고요. 잠시 뒤에는 비트코인과 뭐 영화에 관한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관한 그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비트코인은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오늘부터 정식 화폐로 인정을 합니다. 엘살바도르 화폐가 생긴 지가 뭐 몇십 년 안 되거든요. 2000년도 그때까지는 화폐도 없었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달러도 쓰고 비트코인을 함께 쓴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한 400개 정도를 샀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어젯밤까지 한 2천만 달러 정도 되나요? 그 시가로 보면은 대통령은 더 많이 살 것이다. 지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굉장히 그 갱단과도 연관이 있다. 독재적이고 무시무시한 뭐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는 않고요. 6월 달에 이제 의회에서 법으로 비트코인을 우리 화폐로 법적 화폐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세계은행은 엘살바도르의 이 같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런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투명성, 거래, 뭐 이 범죄 조직 거래, 그리고 뭐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비트코인 지갑을 만든답니다. 은행 어카운트처럼 뭐 한 30달러 정도 치보라는 그런 그 화폐 지갑을 만들어서 살바도리안 그 신분증 넘버를 다 적고 만들어야지 되고 어카운트를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업주들은 디지털 코인을 받아야지 된답니다.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정부도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 섹시하다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섹시하지만 테스트된 게 아니다. 위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엘살바도르와 같은 나라 대단한 디지털 머니의 테스트죠. 디지털 머니가 이제 2012년 정도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최고의 뉴스가 지금 12년 역사니까 어떻게 되나요? 지금 21년이니까 뭐 계산하세요. 그래서 최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샹지 and the Legend of the Ten Rings라고 해서 샹지라는 캐나다 배우예요. 중국계 배우인데 시무이 저는 이 배우 잘 모르거든요. 텔레비전에서 잠깐 뭐 김스 컨비니언스 할 때 스쳐서 봤을 뿐인데 아무튼 그 배우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남자 배우, 여자 배우 많이 나오거든요. 중국계, 일본계, 그리고 뭐 그 감독도 일본계고 감독이 뭐 시나리오도 다른 사람과 같이 썼고 하는데 이 영화가 샹지와 10개의 반지의 전설이라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에게 뭐 살인 교육을 받았고 뭐 암살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해서 뭐 누구 정의와 불의와 싸우고 뭐 하는 그런 스토리 자체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즈니사의 계열사인 그 마블 스튜디오가 처음으로 미국 영화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어떤 사람은 1억 5천만 달러, 어떤 사람은 2억 달러 정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큰 작품이죠. 슈퍼히로를 이 샹찌라는 슈퍼히로를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맡은 거죠.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미국 영화에서 슈퍼히로였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절 연휴에 관객의 몇 퍼센트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7%. 보통 영화보다 2배 많이 갔어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슈퍼히로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나흘 동안에 9천만 달러 정도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동절 연휴 지난번에 최고로 많았던 게 한 3천만 달러 정도 할로윈이거든요. 이만큼 딱 하나입니다. 의미는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슈퍼히로의 영화에서도 주연이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시아 세계 인구의 60%는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뭐 물론 적게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이 아시안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런 영화나 미디어에 별로 부각되지 않죠. 그것을 이 샹지 and the Legend of the Ten Rings가 깼다 하는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까요? 오늘 뒤에 보니까 뭐 선거에 관한 광고도 많고 해서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관객평은요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계는 또 하나 그 희망을 보는 거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만 상영을 해서 저도 못 봤거든요. 다른 스트리밍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뭐 미국은 계속 탈리반과 연관을 맺어서 미국 사람들 뭐 육로로 4명을 탈출시켰다고 하고 8월 31일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탈리반은 아직도 그 카불을 점령하고 3주일이 지났는데 정확한 그 정부 구성을 발표하고 있지 못한데 이게 아마 나중에 아프가니스탄으로서는 큰 그 전설적인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카불에서 뭐 북쪽에 있는 바로 이제 그 판지시르라는 그 산악에서 탈레반은 우리가 여기까지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구소련에 대항해서 싸우고 역시 과거에 20년 전에도 이 탈레반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이 아미드 샤 마수드라고 아프가니스탄에선 전쟁 영웅으로 뭐 어디 저기 막 그림이 많이 사진이 붙어 있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 판지세이르를 그의 아들인 23살이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지금 탈레반은 우리가 접수를 했다고 하고 사람들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막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이 용맹한 사람들과 함께 탈출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에메랄드 광부들과 함께 막 뭐로 이렇게 해가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곧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1990년대에 바로 이 판지시르를 탈레반으로부터 그들이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 이란 같은 데서 무기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서방 세계도 그리고 그때는 CIA도 바로 이 아버지를 마수르드를 만나러 갔는데 지금은 CIA와 영국의 정보국이 탈레반을 만나서 우리 조금 더 남아있는 사람들 가져올 수 있게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 마수드가 지켰던 그곳을 아들이 과연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느냐 없느냐도 불확실할 뿐더러 그렇게 종말을 맞느냐 하는 면에서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고요. 슬픈 스토리를 제대로 전해드리지 못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